다음은 이번 공청회 때도 참석하셔서 그쪽 연구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강의를 해주신 조영길 변호사님이십니다. 법무법인 INS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시안은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금 교과서가 우리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국어, 사회, 도덕, 기술, 가정, 보건 거의 역사 교과서 이외에 거의 모든 교과서 안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말하면은 그 성독재 사회를 부르는 성혁명을 추구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독재 성혁명은 사회주의 독재 사회주의 혁명보다 좀 낯선 개념이신데 굉장히 그 지능적인 소수의 신사회주의자들이 법률을 들어와서 인권을 들어와서 이 용어를 쓰기만 하면은 이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 독재사회가 오도록 하는 교묘한 그 언어혁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리에 뿌리를 뽑아가면은 이렇게 교육하도록 이름하는 그런 그 문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WHO라든지 유네스코 문건 이전에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인권법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 성혁명 이론가들이 법률 용어로 이 혁명을 조작하는 신용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용어를 쓰면 그 용어를 사용하고 그 용어를 교육하고 그 용어를 법률에다가 넣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혁명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어느덧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가 뺏기고 그래서 성이 문란한 사회가 되고 생명이 파괴되는 끔찍한 사회가 오도록 이렇게 그래서 인류 역사상 나타난 사개국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분별하기 어려운 되게 똑똑한 지능인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는 이 굉장히 교묘한 용어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용어를 무심코 썼다가 이용당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용어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혁명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그 용어가 이 교과서에 전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022 교과서 안에 그 핵심 정체성은 뭐냐? 성독재를 부르는 성혁명을 구현하는 내용들로 골고루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이렇게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니 아니라 전체 뼈대가 다 부패되고 오염됐다. 그리고 지필진도 다 성혁명론자가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의도했고 대부분은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법률가들 중에서도 지금 한국의 법률가들 중에서 이 성혁명, 성독재, 국제인권법 원칙을 모른 채 속아 넘어가서 지금 법원 안에 가장 큰 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 단체고 그거 회장하시던 분이 대법원장 되셨는데 그게 성독재를 부르는 건지 아는 판사들의 숫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깨워주셔야 됩니다. 깨어나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누가 뜨겁게 깨어날 수 있냐? 특히 교육으로 이렇게 자녀 망치거든요. 뭐 현장에 오시면 막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 영혼과 육체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 전체가 깨어나야 되지만 일단은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있고 세계인권 선언도 교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깨어나셔서 적극적으로 막아주셔야 이게 지금 막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건은 2006년에 이제 문건이 세계적 문건이 만들어지는데 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원칙이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 요기야카르트에서 다 발원된 독약들입니다. 요기야카르타 원칙 용어를 그대로 쓴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요기야카르타 원칙 용어 그대로 교육 분야에 전개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기야카르타 원칙을 조금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요기야카르타 원칙을 통한 성혁명을 구현 내용이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요. 총론은 다양성 존중이고요. 강론은 5개입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 개념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 개념과 그 다음에 조기 성애화라고 그래서 소아, 유아, 성행위 부추기는 교육이에요. 이게 성교육입니다. 소아, 유아, 미성년자 성애화, 아주 조기 성애화라고 하는 모호한 용어로 쓰고 있는 early sexualization 정책이고, 그 다음에 생명윤리 파괴하는 낙태 정당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적 또는 보편타당한 윤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혐오 표현 금지, 이 5대 과제가 이게 이 지금 성혁명의 5개 뿌리입니다. 이 5개 개념이 골고루 이제 이건 법률 용어인데요. 제가 쓴 용어는 이건 법률 용어인데, 이 법률 용어와 메시지가 동일한 아주 소프트한 용어들이 교과서 전체에 쫙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좀 대대적으로 빼내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은 먼저요, 이 다양성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 존중, 다양성 관점, 다양성 포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다양성은 이 옳은 것 중에 다양한 게 아니고 윤리가 빠진 다양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기야카르트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짝퉁으로 베껴다가 거기다가 세계인권선언 없는 내용을 덕지덕지 붙여서 세계인권선언을 파괴하는 개념인데요. 원래 세계인권선언은 30개로 되어 있고요. 요기야카르타 원칙은 29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딱 하나가 달라요. 그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인권은 원래 자유권이라는 뜻이고 다 인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2가지 제한을 가합니다. 공공질서라는 법적 제한과 그 사회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윤리적 제한을 가해요. 그러니까 윤리와 법이 빠진 자유는, 그거는 방종이자 범죄할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빠지고, 그러니까 윤리가 빠지고 법이 빠지는 순간 자유는 범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비윤리적 행위, 불법적인 행위조차도, 자, 비윤리적 행위, 수많은 성적 방정입니다. 그 다음 불법적인 낙태조차도 다 다양성의 존중으로 존중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존중 안에 뭐가 들어가냐? 틀린 게 들어가요. 틀린 게. 그럼 틀린 걸 존중하라, 이렇게 되면 비윤리와 불법적인 내용을 비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세련된 용어를 써버리면, 윤리가 빠진 다양성 존중은 비윤리도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문란 조장 및 비윤리 독재 행위를 가져오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혁명에서 여러분이 빠진 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빠졌냐? 보편타당한 윤리가 빠졌고, 그 보편타당한 성윤리와 생명윤리가 빠지고, 그 보편타당한 생명윤리와 성윤리에 성경적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성경적인 정욕억제가 무분별한 절제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절제의 메시지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자유롭게 범죄하고 자유롭게 도덕을 위반할, 그 자유를 정당화하는 아주 윤리 파괴적인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다양성 존중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인권선의 아주 핵심적인 자유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들어가면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정한 다양성이 됩니다. 근데 그냥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빠지고 윤리가 빠진 다양성 존중이 들어가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비정상적인 동성애와 비정상적인 성행위와 비정상적인 소아 유아 성행위와 그 비정상적인 낙태를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독재적인 개념, 자유파괴적인 독재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용어들이요, 우리가 쓰는 용어랑 다릅니다. 겉으로 쓰는 용어와 다양성을 내세워서 실제로 진정한 다양성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다양성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진리를 내세워서 거짓을 얘기해서 진리를 파괴하고, 다양성을 내세워서 다양성을 파괴하고, 자유를 내세워서 자유를 파괴하고, 인권을 내세워서 인권을 파괴하고, 건강을 내세워서 아이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생명을 내세워서 생명을 파괴하는 대사기적인 조작 용어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기 용어들이에요. 사기 용어들의 혁명 전략을 알고 이 사기 용어들을 대대적으로 이 지금 교과서에 뿌려놨기 때문에 뭐 어느 거 하나 몇 개 빤해서 시정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에 보면 하나씩 보면 동성애 정당화의 독재적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성결정권 존중, 다양성 정체성 존중, 혐오 표현,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 이 사회적 소수자 안에 동성애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족, 다양한 가족, 여기 전부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구현하는 용어들입니다. 가족에게 얼마나 교활하냐면 가족이 원래 혼인, 입양, 혈연, 가족 법적 공동체 개념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생활 공동체면 가족이라고. 똑같은 용어인데 정의를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인 듯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다르게 써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동성가족 들어가고요. 동성가족 들어간 상태에서 다양한 가족 존중하라 그러면 동성가족 존중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눈을 씻고 봐도 교과서에 동성가족 존중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존중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다양한 성을 존중하라는 거와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라는 훨씬 소프트하고 확장적인 용어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내야 할 작업은 뭐냐면 비윤리적인 성윤리, 생명윤리 파괴하는 확장적 용어들을 사그리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용어로 바로잡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전환 정당화 독재의 개념인데요. 성전환은 아까 얘기한 그 사회적, 육체적 성별이 아니라 젠더죠. 젠더를 의미는 용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자기결정권 존중에 원래 이게 방어적 권리면은 성폭행 막는 권리면 보편적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나 성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면 윤리 판단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보편타당한 권리가 아닙니다. 찬반이 나뉘어지는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갈라지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성의미, 성인지 감수성. 이제 이것도 이제 알려졌죠. 성인지, 이게 성별을 인지로 결정하겠다는 젠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아까 얘기했죠. 동성애와 성전환과 포괄하는 말로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유자, 사회적 의미, 성고정관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젠더 개념이 들어간 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번 성교육 교과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 가장 중심에 낙태도 있고 동성애도 있고 조기성애화도 있는데요. 이미 조기성애화는 성교육으로 점령했다고 보고 이번 교육 과정에 가장 역점을 둔 개념은 뭐냐면 젠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 젠더만 들어가면요. 동성애는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젠더 개념이 들어가면 조기성애화가 그냥 들어와요. 그리고 젠더라는 섹슈얼리티 들어가면 그냥 낙태 정당화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논리적 개념을 발전하면서 실제로 젠더 하나만 강제시키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를 인정해서 정상부부에서 성전환이 일어나면 동성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교과서는 거의 젠더 혁명 교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 다 속여서 들어오는데요. 우리나라에 이미 국가인권협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동성애 정당화 반대 금지 개념이라고 얘기했으면 안 했는데 그냥 뭐 성적을 높이는 건가, 뭐 동성애자 취업만 막는 건가 애매하게 얘기해서 속여서 들어왔어요. 속여서 들어와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게 국가인권협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예요. 성인지 개념도 속여가지고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성인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설명이 이렇게 했어요. 남자 여자 차별을 인식하는 겁니다. 원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천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들어와서 거기에는 젠더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번역을 다 섹슈얼, 이퀄 섹스,
이 섹스 이퀄리티법이었는데 원래 성평등법은 양성평등법은 젠더 이퀄리티법으로 아주 그냥 번역어도 바꿔놓고 있는 이미 다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 입법기관이나 국민들이. 얘네들의 혁명은요 아주 소소의 지능적인 애들이 용어를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 다 당한 거예요. 어디가 바꾼다. 그 똑똑하다는 서구가 다 당했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장악했냐면 UN과 EU, OECD 같은 소수의 인권기구와 교육기구를 장악했습니다. 장악했어요. 전체를 장악한 게 아니고 고기구만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인권위를 장악하듯이 고기구만 딱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깨어난 사람들이 소수, 사실 깨어나서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 인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줌도 되지가 않아요. 깨어나면 다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육 정상화 노력이 우리 단체들이 지금 지성인들을 깨우고 또 국민들을 깨워서 통치자들을 깨워서 막아내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기성애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도 성교육 교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성애화 이러면 아주 포괄적인 용어인데 정확한 용어는 유아 성경행위 부추기는 거예요. 소아, 유아, 미성년 성행위 정당화 교육이에요. 안전한 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피임과 성병, 콘돔 가리키는데 나머진 전부 뭐냐? 성행위는 시기불문하고 즐겨라는 메시지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에 뭐가 빠졌냐 하면 분별력과 절제력이 성숙할 때까지 성행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성윤리 교육이 빠졌어요.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이 전 세계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우리의 대응운동은 뭐냐면 성교육을 가르쳐야 해요. 분별력과 절제력이 성상될 때까지 성행위를 절제하라. 그걸 아주 저쪽은 절제하라고 하는 이 고귀한 용어 내두고 금욕하라. 누가 금욕하래? 절제하라는 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성윤리를 조롱하는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적인 선량한 성윤리를 부활시켜서 교육에 넣기만 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많은 피해는 이 조기 유아 성행위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덜컥 임신하고 성병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피해라는 게 동성애 젠더 못지않게 아이 전체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가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좋으면 교과서 쓴 사람들 자기 자식들이나 가르치지 라는 얘기가 나와도 아무 말도. 그렇게 좋으면 네 자식부터 가르쳐라. 한마디도 못 가르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 먹일 수 없는 걸 왜 남의 자식에게 먹이냐 이거지. 누가 해야 돼 이 얘기를? 법률가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를 둔 부모님들이 가서 절교하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정당화를 이게 재생산 건강이라고 그래서 아니 재생산은 비인격적인 동물이나 물건한테 쓰는 말이지 생명의 인태탄산이 어디에 이렇게 몰인격적인 말을 써요. 그럼 재생산 중단, 재생산 가동 뭐 이런 거예요? 중단 이러면 뭐 이게 사례라고요. 태아 사례. 태아 사례를 그냥 기계 중단하던 듯한 윤리의식 없이 하도록 만드는 용어가 재생산권이라는 개념. 얼마나 사악한 개념인지 아시겠죠? 생명 파괴가 어떻게 중단이에요? 일단 잉태된 이상 이 지금 산모 역시도 인간의 생명은 누구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손 못 대는 게 원래 원리고 생명권과 자유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입니다. 생명권을 파괴하는 자유는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권과 자유권은 반드시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한 부모와 임신한 여성의 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 사례를 정당화하고 혐오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혐오, 인간 행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 행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행위, 성동성애 행위, 그 다음에 성전환 행위
그리고 조기 성행위, 낙태행위 얼마든지 우리가 혐오하고 반대할 수 있지요. 근데 이거를 무작정 사람에 대한 혐오와 행위에 대한 혐오를 구별하지 않고 혐오 표현 금지로 다 딱지 내려버리면 이게 지금 성독재 사회가 옵니다. 자, 폐해는 아시겠죠?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재앙입니다. 재앙. 위험한 얘기 못 드리고 정당화 교육만 받기 때문에 애들이 동성애가 만연 확산, 성전환 만연 확산, 낙태 만연 확산, 조기 성애와 조기 임신 만연 확산인데 개인 완전히 육체 영혼 망치는 거고 가정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사회국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 시키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 자녀 망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망국적 성혁명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다 망가뜨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마귀의 끝판왕 작품이라고요. 자, 누가 만들어? 이거 대대적인 사기예요. 대대적인 용어 조작입니다. 겉은 선한 것 같지만 뭐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알면 국민 누구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용어로 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 전체가 그냥 망국적 사기극이다. 그러니까 망국적 사기극인 지금 2002년 교과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요. 이게요. 소수의 이 성혁명 추진론자들이 지필진의 핵심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필진이 한 8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원래 성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신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헌법 파괴적인 혁명을 꿰채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교묘하게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누가 지필진에게 위헌적인 사회주의 성혁명을 추진하라는 그 권한을 줬습니까? 완전히 위헌적이고 완전히 위법적이며 완전히 법률 위반적인 이런 혁명 시도 세력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지필진 안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대책은 이겁니다. 정권 상부는 바뀌었는데 하부가 안 바뀌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도저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 교과서 개정안을 추진한 세력에게 우리 책임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물어야 합니다. 자, 책임 묻는 방법 뭐예요? 알고서 한 사람 퇴진하라. 맞습니까? 네. 알고서 한 사람 전부 빼내야 됩니다. 자, 그럼 모르고 속은 사람 무능하기 때문에 빼내야 됩니다. 자, 알고서 한 사람 고의범이기 빼내고 모르고 속은 사람 무능하기 때문에 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필진의 전면 교체를 해야 돼요. 지필진의 전면 교체해서 새로 그러면 두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과 이성과 양심이 살아있어서 전문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이 살아있는 생명윤리와 성윤리가 살아있는 지필진으로 전면 구성해서 우리 교육권은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못 가르쳐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에 있습니다. 교과 내용 결정권의 우선권은 누가 갖는다? 부모가 갖는다. 전문 교사가 갖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가진 권리를 위탁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우리 부모들의 수인 없이 시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운동이 교과서 수호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전면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이 가득 찬 윤리의식이 바른 정말 생명과 성윤리를 존중하는 이런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교과서 개편 투쟁은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